그 일종의 그 전기를 일으키는 폭탄인데요. 그래서 뭐 특수부대용이나 아니면 일반 뭐 보병용 또는 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크기는 사이즈가 미니 사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크기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헬기나 뭐 비행체 또는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보병용으로도 차에 탑재해서 쏠 수 있습니다. 부착해도 되고요. 부착하면 컴퓨터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마비시켜 전기를 과전압을 일으켜 갖고 마비시켜 버리거나 기판을 태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병용으로 그냥 탄을 쏴가지고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 전차 같은 거 이렇게 딱 부착하거나 그 근처에 가가지고 딱 부딪히면 강하게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폭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서 투하를 해가지고 밑에 어떤 특정 지점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부착식으로 될 수 있고요. 부착식으로까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탄소 섬유 비슷하게 안에서 과전압을 폭탄들이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전기로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그래서 가동이 좀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폭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부착식으로 한다면 어떤 전파를 통해서 전파 조작 방식으로 해서 터뜨리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터지는 폭탄인데요. 항공기에서 투하를 할 수도 있고 K9 자주포 또는 탱크포, 기타 모든 박격포, 기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유탄 발사기나 이런 것들이 좌표와 숫자, 그 안에는 좌표와 숫자 방식의 탑재를 하고요.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원의 가로선 높이로 잘라서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걸로 이제 전 세계 맵지도, 전 세계 어떤 내비게이션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 군사용이나 상업용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뭐 뚜벅이용도 가능합니다. 뚜벅이 걸어다니는 뚜벅이용도 가능하다 그랬죠. 시각장애인용.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표시되고 음성 안내가 다 되고요. 어쨌든 군사용으로 사용될 때는 폭탄 안에다가 이 좌표 숫자를 탑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좌표 숫자에서 정확하게 그 지점이 이르면 터지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항공기 폭탄 투하가 이렇게 정확하다면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겠죠. 뭐 해당되는 어떤 높이 이런 데서도 같이 터지거나 해당 높이는 이렇게 비싼 방식으로 밑에를 갖다가 이렇게 보병을 전멸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갑 차량을 전멸시킨다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탄 발사기에도 탑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제가 그 어떤 슈루탄 그리고 이제 박격포탄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다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터지는 폭탄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드론이나 이런 드론 자살 폭탄 시로가 돼가지고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요. 항공기에서 투하를 하거나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각각의 맡은 임무를 따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폭탄들이 드론 자살 폭탄들이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그 안에서 동시에 터지는 이런 기술 구조입니다. 같은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파 방식으로 터지는 대전차 지뢰나 어떤 대인지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멀리서 작동을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쓰고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각각의 호출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비밀번호, 암구, 호출 번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서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이런 전파 방식은 이렇게 군에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다른 자체 어떤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할 때도 이렇게 서로 파행했다 여러 개 전파로 송수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비밀번호가 맞을 때, 암호가 맞을 때 그것을 송수신하고 이렇게 적군이 그것을 드론을 조정을 가로채거나 못하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시간적으로 각각 틀리게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송수신하고 드론을 조정하며 그래서 각각의 드론이 뭐 100대다 그러면 각각의 호출 번호가 스마트폰 전에 있겠죠.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이렇게 암호도 변경시키거나 어떤
특정 어떤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 암호를 알지 못하는 외부의 특정 전파가 이 드론을 조종해 갖고 즉각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을 때 그 시도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자동 비상 상황으로 설정을 해서 사전 예정된 다른 어떤 전체 전파의 파형으로 이렇게 서로 파형이 돼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자동 변경을 해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수신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종을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어떤 임무를 갖다가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이 드론 같은데 다 탑재를 해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 종의 가로선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어떤 그걸 기반으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군사 무기도 다 앞으로 에이사라든지 이와 같이 모든 그 기술 구조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CCTV도 이제 일반 CCTV나 모든 카메라, 뭐 국내 영상 감시 장비 이런 데서도 위성에서도 이제 그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탑재를 하게 되고요. 사람 같은 거 보려면 이렇게 코어 몇 센치, 눈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 CCTV에서도 이와 같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탑재하셔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체형이나 몸무게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의류회사 같은 거, 의류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이게 그 사람에게 체형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옷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사이즈를 자동으로 재주가지고 재단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 이렇게 사진 고객이 이제 백화점 갔다 그러면 찰칵 찍어주고 모든 옷을 스크린상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내가 이렇게 옷을 벗었다 이걸 입었다 다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안 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도 이렇게 사진이나 체형을 보내면 그것을 수많은 옷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입혀주고 그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그 망원경 구조, 망원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구조도 다 그렇게 갈 것 같고 조명도 앞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다 해당되는 조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여기는 그 CCTV 카메라 안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도별로 각각 렌즈가 안에 다 달려 있고 그 렌즈들은 뭐 가로 세로나 위아래나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명도 조명 램프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조명 램프도 여러 개가 있어 각도별로 그 조명 램프를 따라서 빛을 비춰주고 해당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램프 자체도. 그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움직인 게 아니라 동시에 각도를 찍고 화면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그것을 이제 TV 같은 데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모니터에서도 쓸 수 있고요. 몇 개의 어떤 카메라에서 찍은 것을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와이드한 그런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TV 같은 데 쓰시면 제 기술. 이런데 뭐 모니터에서도 그럴 수 있고 와이드한 화면을 여러 개의 각도를 따라 찍은 카메라가 서로 이렇게 그렇죠. 사진 잘라 이어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180도를 찍을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이제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으면 뒷부분에 360도를 찍을 수 있겠죠. 이것은 자율주행 차량이라도 앞으로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360도를 동시에 찍어서 사람이 보듯이 동시에 360도로 오는 것을 또는 어떤 것은 공중까지도 이제 찍을 수 있고요. 잠수함 같은 데서는 밑바닥까지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안테나 어떤 레이더 부분도 360도 레이더가 이렇게 각도별로 있어서 이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위와 아래도 가능하다. 이게 비행체에서 그래서 각도별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망원경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할 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마운트 카메라다 그런 마운트 카메라다 카메라 같은 것을 찍거나 아니면 캠코더 멀리 이제 이렇게 마운트 카메라식으로 이렇게 멀리 찍을 때 거기 빛이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것을 달아갖고 저기 빛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빛 신호를 하잖아요. 모르스 보호처럼 빛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명상을 갖다 정확히 촬영하기 위해서 내가 빛을 보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명암 카메라 이런데 해당되는 지역에 정확하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지역을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는 그 이하로도 가는 빛을 보내서 이쪽으로 빛이 반사되어서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이런 데 영상기기 이런 데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그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선명하게 보는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몇 개를 뭐 보든지 몇 개를 갖다 탑재를 하든지 그건 회사별로 알아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하실지도 카메라에 탁 터진 플래시하고는 또 틀린 그런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시 군사 무기로 돌아가서 제가 제 기술을 일부러 언급을 좀 하려고 얘기합니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상하 수도에서도 가능. YTN에서 상수도 업체가 제 거를 쓰시더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 쓰시고 파손된 부위를 이렇게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또는 한국은행, 경찰청, 또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이렇게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이 광고를 많이 하셨고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한 사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YTN의 플라스틱 창문 대기술 구조,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유리창을 갖다가 기존에 했다 유리창을 하나 덧붙이는 한, 저는 이제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는 한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창을 덧붙이더라고요. 보석선 같은데 유리창이 어떤 깨지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덧붙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일 때 이제 또 이와 같은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에다 나노 구조로 해서 미세한 홈을 파서 거기가 잘 접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노 구조로도 미세한 원형 홈이 됐든 어떤 거 아니고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유리창을 했다 유리창을 덧붙이는 안을 하시더라고요. 비상벨 시스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시고 현대기아차의 어떤 배터리에다가 어떤 배터리에다가 어떤 현재 있는 배터리 한 8개 정도는 회사별로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게 한 5개도 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분할을 겹벽 처리를 하고 하나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전기와 어떤 산소를 차단시켜서 꺼버리는 이런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고요. 겹벽 시스템을 하셨어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겹벽 시스템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하듯이 냉난방, 더우면 냉방, 그다음에 추우면 난방. 그래서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이걸로 보강을 얘기를 했었대요. 그거를 현대기아차에서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갖다 쓰시더라고요. 비행체의 어떤 변속기를 없애는 제가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변속기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그만 없애기만 해도 자동차나 어디서나 로봇에 사용해도 되고 비행체에 사용해도 얼마나 그 가격이 다운되겠습니까? 복잡한 구조가 없어지니까 화목난로 연료를 갖다가 적게 쓰면 적게 쓰고 적게 쓰면 적게 타고 많이 쓰면 많이 탄다. 펠럿을 연료를 넣으면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제 비행체 프로펠러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할 때 석유 방식으로 하든 일반 전기로 돌리든 간에 연료를 적게 주는 거죠. 적게 주는 쪽은 이제 이렇게 적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속도를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왼쪽은 덜 주고 왼쪽은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오른쪽 많이 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인데 그 기술까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YTN에서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체가 쓰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갖다 쓰시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요. 네, 제 기술이 지금 너무 많이 묻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제 기술이 YTN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무더기로.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자비와 숫자 방식도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CCTV, 양산시라든지 이렇게 공공 CCTV에서 이 자비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갖다 분석하고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해당되는, 그 다음에 그 로봇 같은 데에서도 보면 그 건물 안에서도 그렇고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자비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cm나 0.5cm 단위로 해서 이동 경로와 목적지 또 일하는 것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뭐 회피 기동한데 이런 것들도 자비와 숫자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또 자율주행 차량과 어떤 그 카메라 여기 기술 구조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전파를 쏠 때도 자비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쏘죠. 인공위성과 뭐 스마트폰, 이동통신, 기타 모든 전파를 쏘는 구조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것을 또 보이는 영상 부분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자비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파를 해당되는 지역에 쏩니다. ASR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다. 제가 이렇게 그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YTN에서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 김창석 교수팀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쏘시더라고 레이저파로. 그래서 그렇게 한데 송신 그래서 송신뿐만 아니라 수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되게 비싼 기술인데 이게 제가 왜 이 기술을 AM, FM 라디오 우리가 수신할 때 하나의 파형을 수신하잖아요. 그럼 전체를 다 방송을 들을 수 없냐라는 겁니다. 각각의 전파의 파형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수신뿐만 아니라 송신까지도 하면 이건 새로운 통신 방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굉장히 비싼 기술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통신 구조로 가게 되면 위성통신이나 또 이렇게 컴퓨터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어떤 이런 방식의 주파수 송수신교를 달아가지고 직접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에 전화 걸거나 컴퓨터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거나 컴퓨터에서 곧바로 저기 무선 TV다 그러면 무선 차량에 싣고다 무선 TV다 그러면 거기다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에서 곧바로 노트북 컴퓨터로 곧바로 전화를 거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여기다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파의 파형을 갖다가 100개든 200개든 만들면 각각 통신할 수 있는 기술 구조가 되잖아요. 뭐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전파를 창출해서 그에 따라서 각각 통신이 왔다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도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같은 전파라고 그러면 같은 전파라면 우리 방 안에서 뭐 게이트가 열 때 이렇게 SKT가 열 거 각각 회사가 틀리더라도 스마트폰을 올리죠. 스마트폰 올리고 같은 회사 거라도 스마트폰이 번호만 틀리면 올립니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20개 뒀다 그러면 20개가 각각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20개가 통신 그 정보가 왔다 갈 수 있는 통신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20개 두거나 100개 두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안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스마트폰 안에도 스마트폰 10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파 채널을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 도로를 만들 수 있고요. 위성통신 같은 데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라 그러면 다른 파형의 전파를 100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라면 같은 전파라면 이게 그 안에서 스마트폰 1000대 뒀다 이게 10,000대 뒀다 이렇게 하면 각각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할 때도 제가 상용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터뜨리자라고 했습니다. 자, 전파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 번호를 틀리게 하는 거지. 다이너마이트 송수신 장치를 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각각의 번호를 따라서 시차별로 터뜨리거나 각각 동시에 터뜨릴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써서 이 방식은 이제 통신 구조로 갔을 때는 어떤 통신을 썼는지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어떤 서로 부목한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주면은 전파 간섭만 없이 멀리 갑니다. 그래서 뚜렷한 각각에다 정보를 담거나 그 안에서 이게 전파했다가 비밀번호,暗号 이렇게 어떤 호출번호 이렇게 이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어떤 A사례에다 같은 데서도 전파를 갖다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쐈을 때 되돌아오는 전파를 갖다 전파에게 번호를 줘가지고 다시 어떤 지역에서 쏜 전파가 돌아왔는지 이것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파에다 비밀번호나 숫자를 담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페인가요? 예, 삼성 거기서 쓰시던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렇게 전파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이게 현관문 개폐를 하더라고요. 그거 제 기술입니다. 네. 삼성도 지금 보면 제 기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서로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서로 굵기가 틀린 이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거기다가 그 위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갖고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많이 한 겹의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전기를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축 돌아갈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전기 송전 방식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겹의 구리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풍력 발전에도 동일하게 또 사용할 수 있고요.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물레방아식으로 만들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회전축의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그 안에서 여러 겹으로 해서 배치해 놓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 송전 선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석 굵기가 대중석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어떤 풍력 발전이나 또 수력 발전 등에서 이렇게 얻은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석유로 해도 되고 수소산소로 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자동차 회전축 돌리듯이 해가지고 30m, 50m, 100m짜리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돌아가는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위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많이 감아놓습니다. 그 안에서 전기 송전 선로는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대중서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아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로 돌리든 회전축을 돌리든 아니면 석유나 수소, 산소, 기타 다른 연료로 돌려도 동일한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같은 데도 풍력 발전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이게 돌아갈 때 또 움직일 때 이게 약간 물레방아식이든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든 이렇게 돌아가기만 해요. 그래서 회전축에 돌려주고 그 안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배치되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배치되고 돌아갈 때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송전선로는 같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석 굵기가 틀린 거죠. 그렇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YTN의 어떤 업체가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여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업체는 어떤 이런 기술을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태양광을 통해서 붙인다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그래서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자들을 배치해서 돌아가서 전기를 생산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산해.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업체는 정확히 기술 구조를 설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런 전기 생산 방식이 반도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컴퓨터 반도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노 로봇 있잖아요. 건축 로봇 그 안에서도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웨어러블 같은 데서도 기술에서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가 전기 생산 방식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일단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YTN에 제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 말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아까쯤에 다이너마이트를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다 그랬죠. 대전차 지뢰나 어떤 대인지뢰 이런 데서 그 전파로 터뜨리는 방식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수류탄 같은데 어떤 특수보다 수류탄이나 어떤 부착식 아니면 어떤 시한폭탄식으로 놔둬도 되는데 그래서 전파 방식으로 던지고 나서 한꺼번에 누르면은 수류탄 5개를 던지는데 각각 터지면 위력이 별로잖아요. 한꺼번에 전파 방식으로 터지게 하면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K9 자주포 같은 데서도 타이머를 달든지 K9 자주포나 타탄이나 뭐든 한포탄 이런 데서도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동시에 그 시각대에 터진다면 그 전체가 하나하나 터지는 것보다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항공기에서 폭탄 투하를 할 때도 이렇게 재래식 폭탄, 기타 폭탄 구조에 대해 같이 할 수 있고요. 유탄 발사기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격 포탄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의 폭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연구소에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을 침해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니면은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니까요. 때로는 핵폭탄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이렇게 1cm나 0.5cm 단위로 가능하고 그걸 기반으로 내비게이션과 웹지도를 작성하고 군사용, 상업용 기타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지역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폭탄을 쐈다. 근데 진짜 하나하나 터진다. 그러면 위력이 별로겠죠. 그럼 그 근처 일대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폭탄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동시에 터져버린다면 그렇죠. 완전 그 지역은 작살나는 거겠죠. 이런 것에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파로 터지는 어떤 슈루탄, 전파로 터지는 이런 기술 구조,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전파로 터지듯이 솔파잉이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이 방식은 보다 멀리서 떨어진 데서 전파를 대전차 대인지뢰 터지듯이 다이너마이트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타이머를 달아갖고 동시에 슈리탄이 터진다, 박격 포탄이 동시에 터진다, 전차 포탄이 또는 K9 자주 포탄이 동시에 터진다, 한 포탄이 동시에 터진다, 항공에서 떨어뜨리는 포탄이 동시에 터진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저격소총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이렇게 망원렌즈에서 보는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는 이제 컴퓨터 자동 사격이다 그랬을 때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예상 범위를 계산해서 동시에 탁탁탁 이렇게 쏴버린 여러 대가 쏴도 여러 대가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같이 기술 구조를 그 해당되는 지역을 연동을 하면서 같이 쏴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한 대 가지고 쏠 때도 탁탁탁 이렇게 쏠 수 있잖아요. 탁탁탁 이렇게 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관총이 자동으로 컴퓨터 자동 통제 사격으로 탁탁탁 움직이면서 해당되는 지점을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여러 벌 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가져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K9 자주포탄에서도 사용하거나 뭐 기타 박격포탄 자동 박격포탄으로 쏠 때 뭐 이렇게 하면 기타 모든 전차포탄 모든 항공기에서도 투사할 때도 이렇게 해당되는 기총수사를 한다 아니면 항공기에서 폭탄을 쏠 때도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쏴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뢰 같은 데나 기뢰 같은 데다가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어뢰 같은 데서 보통 배 함정에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비행체에서 떨어뜨리는데 비행기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고요. 수영 플랫폼을 어뢰나 기뢰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하늘이나 어디서나 이렇게 어떤 해당되는 지역을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이 방식은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 비밀번호, 안고 방식, 비밀번호 방식, 호출번호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일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그렇게 해서 기뢰를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플랫폼을 탑재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플랫폼은 뭐가 됐든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뭐 석유로 움직이든 풍력으로 움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그 근처까지 기뢰가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그래서 기뢰가 움직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기뢰 만드시면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해당되는 지역에 좌표와 숫자 방식을 주고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목표가 이동을 하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 표적을 따라서 움직여서 기뢰가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기뢰 숫자가 많으면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그 전파 방식으로 깨우면 당하게 되죠. 어뢰도 조그만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어서 어뢰 자체가 뭐 아주 소형 플랫폼 움직이는 뭐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움직여서 그 근처까지 팍 쏴버린 근처 가서 어뢰를 갖다 발사를 해버리면 그렇죠. 함정도 이렇게 쉽게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숫자가 많으면 싸게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파로 깨우는 어뢰 기뢰. 그 다음에 일단 한포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한포다 아니 전차포다 그러면 캐논 자주포다 이렇게 포탑이 있지 않습니까? 포탑이 있고 이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 회전축에다가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모든 회전축 같은데 현대기아차에서도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팅 노드 같은데도 일정 부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전할 때 거기에 따라서 강한 어떤 회전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헬리콥터, 배 프로펠러 또는 가정용, 산업용 모든 회전축도 올라갈 때 변속기에도 회전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축 돌아가는 모든 기술 이런 것도 커넥팅 노드에도 들어가요.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포탄에도 역시 같이 비슷하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면 그 안에 압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포탄이 멀리 사정거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이게 지금 두레텍인가 거기서 이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뭐 소총이 됐든지 뭐가 기관총이 됐든 여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앞뒤에 탄두의 이 부분을 무겁게 다른 데보다 무겁게 하면 속도가 앞에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보다 좀 무겁게 만들어진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지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안에서 돌아가면서 강한 회전력으로 파고드는 구조가 되어서 약간 그 진공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빨리 나가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를 무겁게 해주면은 좀 부담스럽다면 약간 뒷부분에 있어서 양 옆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옆에만 약간 무겁게 만들어갖고 멀리 나가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목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여기를 오목하게 홈을 갖다 옆면에 파서 바람이 여기 들어오면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볼록한 방식으로 해서 줄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여기 옆면에 표면에 주어 가지고 볼록한 방식으로 해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장약 같은 데에는 보면 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제 기술입니다. 제가 발표한 거 되게 서로 융합하고자 하는 융합열이 생긴다 그랬죠. 장약도 가루를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내면 강한 융합열이 발생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약간 중간에 이렇게 우라늄 분말 같은 거, 우라늄 분말이나 이렇게 어떤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분말이나 액상 또는 일단 증기 구조로 만드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 가루로 해갖고 넣어주면은 거기서 충분히 타야 되겠죠. 타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뭐 수소, 산소 같은 것도 캡슐을 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톡톡 캔디 아시죠? 설탕에다가 안에 이렇게 탄소 들어간 그 캔디처럼 해가지고 장약을 뭉쳐가지고 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 수산소를 넣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어떤 장약에다가 폭약 있잖아요. 폭약을 아주 미세하게 섞어주면 어떨까요? 원래 이게 둘은 안 맞지만 폭약을 그것도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약을 아주 미세한 가루를 적은 프로테인을 넣어주면 사정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그 탄도에 안에 있는 폭약의 구조인데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폭약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가루가 이건 다이너마이트에서도 폭발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상업용 다이너마이트에서도 가루 형태로 이렇게 입자 형태에서 대중소로 들어가서 강한 융합적인 열과 융합적인 어떤 폭발력이 생기도록 하는 난이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역시 수소, 산소, 캡슐 어떤 산소 비율이 높으면은 폭발력이 크게 고온이 일어나고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이런 가루나 분말, 액상 형태, 증기화 형태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탄이 그 유력이 커지게 되고요. 소총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모든 포탄 구조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포탄 기술에 있어서 자탄 방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탄 방식을 자탄을 갖다가 동일한 크기를 넣는 게 아니라 대중소 틀린 크기로 넣고요. 그에 따라서 융합적인 열이 발생하도록 융합적인 폭발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자탄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외피를 갖다가 일정 부분 하나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중에피를 만들어서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압력이 이제 압력밥솥처럼 갇혔다가 폭발력을 극대화 한꺼번에 터지는 기술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중에피에서 마지막 나머지는 얇은 구조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두 개 다 이중에피가 두 개 다 두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중에피를 만들거나 삼중에피를 만들거나 몇 겹의 에피를 만들어서 압력밥솥처럼 안에 가둬서 강한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폭탄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캠페인성, 캠페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행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롤스로이스 리무진 같은 거 열차 같은 거를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게 유튜브 보니까 어떤 리무진 같은 것도 엔진을 앞뒤로 되게 만들었고 차가 앞뒤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공기 같은 거는 이제
블레이드 장치가 있어서 현재의 기술 구조라면 블레이드 장치가 있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무겁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수소산소를 연료를 한다 그러면 수소산소 제 방식은 이제 브라운가스는 원래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제 방식은 그게 아니고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온 화력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뭐 어떤 터지기가 서로 쉽다면 수소산소를 따로 보관을 했다가 각각 수소산소를 따로 보관했다가 그것을 온도를 일단 높여줘. 온도를 높여주면 주행거리는 항속거리 폭발력이 커지는데요. 고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를 높여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섞어줘서 연소실에 보내서 이렇게 태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란 이거 자체가 이제 이만 그 공기 기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레이드란 장치를 아예 없애버리고 연소실에다가 압축 공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불어 넣어가지고 블레이드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걸 가지고 연소실을 넣어주면은 이게 비행체가 굉장히 가벼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론적으로 구 형태라고 합시다. 구 형태가 되거나 도넛 형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데 앞뒤로 달아주거나 위아래로 달아주거나 또는 양옆으로 좌우로 달아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미사일을 왔다 그러면 샥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샥 피하거나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지금 전투기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미사일이 오면은 싹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되 언어프 구조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인데 잠수정 안에서도 이것이 가능해요. 잠수정 같은 데서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쪽 언어프 구조로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나머지는 어프시키고 가동을 시키면 이렇게 어뢰가 이렇게 왔다 가면 이렇게 옆으로 이쪽을 가동시켜 싹 옆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가죠. 밑으로 왔다 그러면 이게 밑에 거 이렇게 아래 거를 가동시켜 위로 싹 올라가 버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형 잠수정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형 잠수정 같은 것도 위로 올라가지고 이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에서 프로펠러가 나와가지고 수면 위를 스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위기성 같은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파워가 세다면 그것이 하늘으로 올라가가지고 바닷속도 가능 올라가가지고 비행하는 일정 고도 안에서 비행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소형 잠수정 안에서도 일단 잠수정 안에서도 앞뒤 위아래로 만드는 거 좌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추진 구조가 다른 추진 구조 과정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행체가 움직일 때는 어떤 수직이 착륙이다. 이런 방식의 수직이 착륙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불꽃 예. 그래서 불꽃 분사 방식으로 해서 수직이 착륙을 연탄구멍 하듯이 열을 분산을 시켜주면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구조예요. 연탄구멍처럼 이렇게 화력을 분산을 시켜서 밑으로 수직이 착륙 기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땅을 태우기가 싫으면 사선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런 연소 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불꽃 연소를 해가지고 비행체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양력을 안쪽으로 모아줌으로써 위로 수직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선 분사 기술은 어떤 잠수정이나 이런 다른 비행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수직 이착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행체의 무게다 그러면 비행체 무게가 이렇게 있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뭐 그거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 이렇게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들어올려주는 양력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선 분사를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이 가변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직 이착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소할 때 연탄구멍 방식으로 있지, 그러니까 그 어떤 연소실 이렇게 불꽃 연소를 위해서 할 때 하나의 어떤 동일한 크기의 엔진이 아니라 작은 연소실을 둬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대중소 서로 그 융합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다. 가운데에는 큰 거 두고 양쪽으로는 작은 사이즈를 이렇게 두 개를 둔다면
그것이 이렇게 내뿜을 때 강한 융합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서로 연소실에 어떤 이런 불꽃 연소를 해갖고 추진하는 구조에 있어서 동일한 사이즈도 괜찮지만 동일한 사이즈가 아닌 사이즈를 했을 때 융합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뭐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산소를 추출할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하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아니라 다른 전파로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는 강한 용합열을 발생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중하로 동시에 길이를 틀리게 해서 동시에 쏘고요. 또는 서로 파형이 때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을 묶어가지고 같이 또 두 가지를 같이 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의 수소산소 추출 방법이 되고 거기다 또 필요하다면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줘서 할 수 있다. 압축 공기를 데워서 넣어주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회전체 안에서 이렇게 전파를 뿌리는 방식으로 수십 주기로 회전해 갖고 하면 약간 이렇게 토네이도 일어나는 식으로 일어나고 전력의 크기만 크다면 여러 대가 마치 비행체가 동원됐다 그러면 인공적으로도 토네이도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 비행체 뒷면에 달아 가지고 추진 구조로 만들어 놓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 밑에다가 그것을 전자레인지로 고기 익히잖아요. 익히면 땅 밑에다가 조사를 이렇게 하면은 땅 밑을 공격하는 전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태워지겠죠. 뭐 사람이든 뭐든 그런 기술 구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광을 갖다가 쏴가지고 레이저 광을 쏴가지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하면은 미세하게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레이저 우리가 돋보기를 할 때 이게 보면은 그 사이즈를 밑에 초점을 아주 미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넓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레이저를 갖다가 발사를 해갖고 레이저 추진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각각의 그 중에서도 레이저에 광 나오는 사이즈가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지면 융합열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이저 시각 장치, 반도체 웨이퍼 시각하든지 레이저 가공 장비에서도 같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중소 서로 틀린 사이즈를 레이저광을 써가지고 시각할 때 도쪽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확한 지점에 조사를 하고요. 따라서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짜리 몇 개, 중짜리 몇 개, 소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열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 안에서도 서로 또 두께가 틀린 광섬유선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빛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파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어떤 빛을 증폭시키는 레이저 빛을 증폭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광이 굉장히 증폭이 되는 그래서 레이저 공격기나 레이저 가공기에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가공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기에는 뭐 또 드론이다, 그러면 전투기다, 이렇게 플랫폼에서 레이저 공격을 할 때 서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을 표시하고 동일한 지점을 정확히 공격한다면 싸게 그냥 이렇게 레이저 공격기를 만들어서 열을 갖다가 집중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 공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빛을 갖다 조사해서 제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레이저는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레이저의 구경이 레이저 빛이 나오는 구경이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하나의 초점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한 융합열을 발생한다 그랬죠. 돋보기를 만들 때 굉장히 미세하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약간 넓게 해서 우리가 빛을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태우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저도 특정 지점에 초점 방식으로 해서 미세하게 하면 레이저 가공기가 되지만 공격기가 되지만 약간 넓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레이저가 서로
이렇게 쏘게 돼 갖고 그 안에서 동그랗게 특정 지점에서 만나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거기서 레이저 추진기, 레이저 그 전기 방식으로서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추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